이혜성님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끊겨가지고 제 이름 부르시는 데까지밖에 안 들렸는데 아, 혹시 그렇군요. 무슨. 잘 들리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네. 들어오신 분들 일단 이 화면도 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혜성님 머리를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아,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이혜성. 네네. 더워가지고 미뤘습니다. 저도 자주 밀었었는데 이제 안 밀게 되네요. 좋습니다. 김지영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지영님은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오늘 처음이어서 신청을 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못 들어 계시나? 네, 김윤수님 잘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보요라고 적혀 있는 분 원래 이름이 뭔지 좀 이제 적어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헷갈리지 않게. 아니면 그냥 원래 이름으로 아예 바꿔주시면 더 좋고요. 지우 씨, 다 신청을 꽤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아직 다 들어오진 않은 것 같고, 자, 자, 손마린이 잠시만 좀 기다려보자. 들어와 있는 분들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나 하고 있을까요? 이, 잠깐 녹음을 좀 멈추고 굳이 자기소개까지 녹음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야? 청구 가능 시간 뭐 이상 들으세요? 좋습니다. 녹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이 수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랑 수업의 특징이랑 장단점 같은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 온긴가 드림이라는 단체에서 기존에 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제 수업을 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원래 제가 그렇게 하면 무료로 전체 적어도 유튜브는 공개를 했었는데 유튜브로 이 후원자 외에 공개를 이번에 하지 않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좀 에, 전문성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언어들에 비교해서 조금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산스크리트어를 이 멕시코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제가 불어나 독일어나 여간 뭐 등등은 여간 전문가라고 해도 뭐 누가 딴지 걸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아니어서 뭐 제가 녹음을 하든 제가 책임을 온전히 질 수가 있어서 그냥 전체 공개로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잘못된 정보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 전체 공개는 지금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수업료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후원으로 대부분 이제 그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그 값어치로 뭐 서비스 교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옹긴가 드림이 애초에 그냥 아무도 그 돈의 제약이 없이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 생각에 이제 동참해 주시는 제 활동을 오래전부터 봐 오셨던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독일어 전체 문법 강의를 이제 지금 저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녹음을 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현재 히라버 강의도 그렇게 녹음을 1년째 지속을 하고 있고 그 히라버는 제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도 예전에 그렇게 강의를 해서 올렸고 다시 이제 불어나 스페인어 혹은 라틴어 등등의 강의도 이그 후원이 뭐 그렇게까지 많은 상태도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뭐 그것들이 좀 더 충족이 되면 언제든 이제 그런 강의들도 녹음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더 자신이 있는 스페인어나 뭐 불어나 라틴어나 이런 쪽 강의를 녹음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저도 오히려 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저 스스로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선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도 자극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장점이나 강의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산스크리트어를 한국에서 정말로 전문적인 교육 기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동국대 인도 철학과나 아주 한두 군데 그냥 뭐 그 동양 철학에서도 인도 철학을 가르치는 곳을 빼면은 거기에서도 대부분 석사 과정 이상을 빼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전무한 것 같고 가끔 이제 뭐 시민 강좌나 이런 걸로 뭐 6회 기준, 8회 기준 이런 식으로 그냥 맛배기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걸로 산스크리트어를 안다라는 건 좀 택도 없는 그런 거여서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의지를 갖고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요걸 뭐 내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전공을 하거나 뭐 지금 전공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아까 박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산스크리트어와 뭐 불어, 독어, 라틴어, 히라버 모든 걸 포함해서 저희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 언어들에는 유사성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저는 그 언어들에서 일단 전공 언어로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할 뿐더러 이제 라틴어와 히라버를 학습을 하고 텍스트를 읽는 것까지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스크리트어를 제가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어도 이제 이 다음에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 언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처음 학습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공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리고 또 이 강의를 할 때 장점이 한국에는 그 생각보다 산스크리트 교육이 기반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한국 사람이 주체적으로 정말로 산스크리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든 경우가 거의 없고 최근에 뭐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하시는 분들도 인도 유럽어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하면은 물론 뭐 산스크리트어를 잘하실 수는 있을 텐데
그 언어학적으로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 분들이 좀 한국에서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우는 멕시코나 원래 산스크리트는 영미권 중심으로 학습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뭐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여간 그랬을 때 지금 이 서양어권에서는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사사하는 교수만 봐도 원래 라틴어와 히라버를 전공으로 해서 지금도 라틴어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산스크리트어로 넘어와서 인도 철학을 공부를 해서 언어학적으로 아주 기본이 너무 탄탄합니다.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더 인도 유럽어를 넓게 아는 사람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웠을 때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부족한 점도 있지만 뭐 나름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만 큰 단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고전 철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요가에 원래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언어 자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배웠던 사람이어서 오히려 저보다 뭐 요가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것들을 이제 그 알을 덧대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틀릴 수도 있으면 뭐 그걸 다시 고쳐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옹긴가 드림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소액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강의가 열렸다라는 걸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뭐 특정 인물을 뭐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한 마음을 저는 감사해 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런 일도 하고 있고 해서 갖고 있으시면 좋겠다. 그분들께 약간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뭐 산스크리트어를 생각보다 배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두더라도 보통 제가 수업을 할 때 단체 수업을 하면 원래 한 명당 11만 원, 12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에 뭐 동참을 계속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간단하게 단체나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또 심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교재를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요. 이 산스크리트 학습이라고 돼 있어서 교재를 제가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교재들이 그렇게 좀 몇 개 서칭을 해봤는데 제 마음에 들 정도로 인도 유럽어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재가 일단 없었고 일본어 교재들은 워낙 일본의 인문학적 베이스가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 8권, 10권 정도가 있기는 한데 제가 뭐 일본어로 지금 산스크리트를 배운 게 아니어서 그걸 다시 다 보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책을 구하기가 오히려 절판이 돼서 최근에 나온 산스크리트 교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멕시코에서 공부하고 있는 곳이 스페인어권 전역에서 22개 국가에서 제일 뛰어난 그 산스크리트 전공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심지어 이제 스페인어로도 교재들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직접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로 저도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또 양해를 구해서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되게 내가 언젠가 뭐 한국어로 출판도 해보겠다라는 또 뻥카를 치면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재를 번역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 교재는 이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들이 곁들여 있는데 제가 그것을 뭐 조금 번역을 하면서 다르게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여간 뭐 저도 뭐 인도 유럽어를 좀 더 그분은 이제 고전어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저는 뭐 좀 더 주 메인으로는 현대어들을 했고 여간 그 라틴어와 히라버 등도 공부를 했으니까 충분히 여러 비교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이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가 있고요. 교재를 1강 매 강마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체 교재를 아직 번역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 한 4과 정도 심심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번역을 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매번 강의가 나갈 때마다 교재에 대한
이게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한 강씩 제가 그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이 앞에 설명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설명이 길는데 저는 좀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귀찮을 수 있어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심심할 때 왜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떤 곳에서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이제 그 정립되었는지 참고로 히라버나 이런 거랑 달리 산스크리트어는 모두가 배울 때 고전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라버는 뭐 소크라테스의 히라버라든지 뭐 그 호메로스의 히라버라든지 뭐 거시기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히라버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이카 히라버라 코이는 히라버라고 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히라버를 좀 더 읽기 쉬운 걸로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각자 세부 전공에 따라서 이제 성경의 헬라어나 등등으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런데 산스크리트어는 딱 그 고전 산스크리트어를 기준으로 배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재밌게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데바나가리 문자라고 하는 것을 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서 문자를 그 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옹긴가 드림에서 전체 무료 공개로 8강 정도로 천천히 이제 데바나가리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자 하는데 요 교재만으로 보면은 조금 부족하거나 자기가 이 문자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한 시간 천천히씩 나갔던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이 공부를 하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문자를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꼬부랑 문자여서 그게 한 번에 다 기억이 된다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나가면서 자기가 꾸준히 문자표 같은 걸 어디 인쇄를 해둬서 체크를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1가라고 해서 데바나가리 문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라타마하 빠따하라고 해서 프라타마하라고 하면 첫 번째 의라고 해서 그 서수 형용사로 이제 쓴 거고 빠따하 하면은 뭐 강의 적당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정도 뜻이 돼서 일단 이번 과에서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배워보겠습니다. 교재 자체는 워낙 좀 학술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서 조금 글이나 이런 게 딱딱하긴 한데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그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크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일과를 이 강의 내용을 교재를 번역이 된 것을 읽어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훈련된 시다발이라고 하죠. 박지유 씨, 그 여기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네, 데바나가리 문자.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두 가지 기본 원리는 표기법과 네. 발음법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글 배우겠다 그 말인 겁니다. 한글 배우려면 한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당연히 거기서부터 가야 되겠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어휘집과 사전에서는 이미 표기법과 발음법의 규범이 확립되어 있다. 예, 이게 왜냐면 산스크리트어가 보통 고전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언어인가? 이것도 여기 교재 처음에 서문에 써 있지만 산스크리트어는 아직도 한 4천 명인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산스크리트어를 그 몽테뉴가 라틴어로 처음부터 자랐던 것처럼 산스크리트어로 아예 생활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종교 제례의 언어로 아예 하나의 언어로 완전하게 확립이 돼서 전 세계의 모든 문법이라는 건 인도 유럽어만이 아니고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마저도 저희가 말하는 문법이라는 거는 라틴어의 문법에 대한 대비로서 배우게 되거든요. 왜냐면 문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서구의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처음에 배워야 될 세 가지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문법이
딴 문법이 아니고 라틴어 문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법이라는 개념도 서구적 개념에서는 이제 없어진 언어인 라틴어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라틴어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라마티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든 뭐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이 라틴어 문법에 대한 비교 문법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어 문법은 1896년 정도 이제 그 라틴어를 익힌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기술이 되었고요. 뭐 여간 그런데 유일하게 문법이라고 하는 그 서구적 세계를 벗어나서 있는 게 바로 산스크리트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빠니니라고 하는 요상한 이름의 아저씨가 빠니니 문법 체계를 이미 만들어냅니다. 더 정교하고 그런 문법을 만드는데 다만 저희는 그 문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 전통적인 인도에서 공부하는 산스크리트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사서삼경 그런 거 외우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방식인데 그걸 외국어 학습자인 저희가 그렇게 그 전통을 갑자기 때려박기에는 오히려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구적인 방식의 그 교재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건 여기에서 말하는 표기법과 발음법 규범이 확립되어 있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빠니니 때부터 오는 유구한 전통의 그 역사 속에서 정립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산스크리트어 단어의 철자는 사전과 단어 목록에서 이미 암묵적인 정보로 드러나 있는데 단어가 표로 제시되는 순간 그것이 곧 올바른 표기 방식을 알려주기 네. 때문이다. 한국어도 뭐 가나다라 순으로 있고 뭐 그게 그 글자에 따라서 뭐 발음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데바나가리 아북이다 문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아부기다 문자라는 게 여기 그 위에 서문 심심할 때 보시면 나오는데 이 보통 한국어도 자음만 쓰거나 이러지 않고 한 글자로 음절 안에 놓으면 무조건 모음과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음을 우리는 아라는 걸 따로 표기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음 말해봐 하면 그르르 이러지 않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하잖아요. 그런데 아부기다 문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아라고 하는 음가가 따로 모음을 덧대서 쓰지 않으면 언제나 이제 붙어 있는 걸 그 아부기다 문자라고 해서 그쪽 그 지역의 문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얘는 그냥 자음만 있는데도 요렇게 딱 돼 있으면 이게 돼서 얘가 타가 되는 거고 얘는 마가 되는 거고 얘는 빠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걸 늘리면 뭐 더 길게 하는 모음으로 변형시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기본적으로 아음가가 들어가 있는 놈들을 아부기다 문자라고 뭐 대강 이해를 하면 되고 좀 더 자세한 거는 뭐 여기 서문을 보던가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면 모르는 거 AI나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어디 동아일보에서 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잠깐 해서 뭐 그런 AI 시대에 뭐 산스크리트를 왜 배우는 가 이런 걸로 잠깐 인터뷰를 해서 기사가 어젠가 나온 것 같은데, 음,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적은 언어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는 AI로 학습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따를 때 현대 언어들은 97%까지 벌써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답이나 틀리지 않는 게.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무지막지하게 틀려서 AI가 이렇게 똥멍청인가 이것을 매번 새롭게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 공부를 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정보, 그러니까 개념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건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뭐 철자나 문법 사항들을 물어보면 끊임없이 틀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자, 박주 씨, 그다음이어서. 왜냐하면 사전 항목과 산스크리트어의 기본 어휘뿐 아니라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들도 이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자들을 통해 우리는 산스크리트어의 표기법뿐 아니라 발음법도 함께 배우게 될 것이다. 네, 이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문자가 그러니까 이 아부기다 문자 체계 중에 하나가 데바나가리거든요. 그런데 어 사실 이거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데바나가리를 안 써도 되고 원래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를 졸라 잘했던 분들은 데바나가리 문자를 다 썼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거는 산스크리트어를 재발견한 이 영미권 학자들이 발견한 그 지역이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데바나가리 문자로 이걸 다시 재통합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진정한 어떤 산스크리트어 전승자들이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외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구술 전승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구술 전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훨씬 더 문법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그 가장 저희가 아는 전 세계 모든 언어 중에 인도 유럽어 중에서도 제일 정교한 어떤 문법성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언어인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식민지와 어떤 그 제국주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사실은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문자 위주로 이게 됩니다. 원래는 지역마다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그렇게 구술 전승으로 배운 곳이 각자 지역의 문자로 뭐 표기를 하든 말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산스크리트어를 데바나가리로 보는 거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근대화 시기의 어떤 그 특징이고 그리고 여전히 산스크리트어로 쓰는 곳이 네팔이라든지 힌디라고 하는 곳에서 각자의 언어들을 또 산스크리트 문자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데바나가리 문자로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는 학제적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데바나가리 문자로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보다 보면 그냥 글자도 배우고 그러는 건데 반대로 오히려 이걸 알파벳으로도 다 표기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산스크리트 키보드 치는 게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토 하버드 키보드 입력법이라고 해서 그냥 알파벳으로 쳐서 전환시켜서도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이걸 오히려 산스크리트 키보드 문자 익히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뭐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뭐 그냥 알파벳으로 써서 변환시켜서 그 중국어 핑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것처럼도 쓰지만 여간 학습은 다들 이제 데바나가리 문자로 배우기 때문에 요 문자라는 처음에 허들을 넘지 않으면은 이 산스크리터 그 결국 공부가 계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끈기를 갖고 한두 달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이제 이 표기 문자들을 어디 출력을 해두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이어서 박지우 씨. 이제 데바나가리 아부기다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이어서 이 문자의 체계를 도식적으로 제시하겠다. 많은 한자 학자들은 이 문자 체계를 음절 문자라고 부르며 각 글자가 자음과 모음을 한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 음절 문자라고 하는 건 정확히는 이게 정확한 게 아닌데 뒤에서도 나오지만 음절 문자는 아까 말한 한국어 같은 게 음절 문자입니다. 한국어나 한자나 일본어 같은 거 보면은 한 음절이라는 게 자음과 모음이 붙어서 하나의 소리 마디를 음절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라브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조금 왜냐면 이제 모음이 하나 무조건 아까 붙어 있는 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음절 문자라고 보기보다는 아북이다 문자 체계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요. 그러나 이 체계를 보다 정확히는 아북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언어학자 피터 데니얼스가 만든 것으로 이름은 에티오피아 문자 배열의 앞 네 글자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ABCD가 아북이다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문자의 ABCD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이, 그 결국은 에티오피아의 문자도 아북이다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다음. 이 순서는 고대 셈 문자 계통의 전통적 문자 배열과도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아북이다 계열은 브라흐미 문자군으로 예, 이 인도, 브라흐미가 바로 저희가 아는 뭐 브라흐만 계급이 있다. 뭐 인도에 네 개의 계급이 있다 해서 뭐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뭐 슈드라하 뭐 등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름이 같은 데서 아니면 뭐 브라흐만 그 신과의 합일 뭐 요런 말을 할 때도 나오고 하는데 뭐 거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도 쪽의 문자군을 브라흐미 문자군이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랑 비슷하게 이 데바나가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다 요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문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데바나가리 아부기다에서는 각 자음 문자가 기본적으로 A, 모음을 포함한 값으로 해석된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다른 모음을 나타내려면 모음부호,
를 사용하여 자음 기호에 붙인다. 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외의 모음은 따로 한국어처럼 모음을 따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만 한국어는 모음을 오른쪽에 놓거나 아래쪽에 놓잖아요. 아니면 아래나 오른쪽에 놓거나.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의 데바나가리는 아주 사악한 문자이기 때문에 위에다 놓기도 하고 왼쪽에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숙련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뭐 그냥 그 그림 맞추기 식으로 재밌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 부호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모음 아는 이게 자음 기, 위에 길게 돼 있으면 한국어와 다르게 뭐 한국어도 장모음, 단모음이 있는데요. 저 배웠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척을 하지만 실생활에서 아무도 구분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일본어나 이런 산스크리트어나 이런 놈들은 장음과 단음을 모음에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요런 게 구분되는데 그래서 긴 모음을 에,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알파벳도 같이 보는데 모음, 장모음이 될 때는 위에 이렇게 긴 표시를 해주면 그 직선 표시를 해주면 장모음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네, 모음 아는 자음 기호 오른쪽에 선 형태로 적히고 이는 자음 왼쪽, 이는 자음 오른쪽에 위치한다. 네. 모음 우와 우는 자음 아래에 달리고 이거는 알과 리와 리입니다. 아, 리 요런 이상한 모음이 있습니다. 예. 네, 리와 리 그리고 리 역시 아래에 붙인다. 음. 이중모음 에와 에는 자음 위에 붙고 애와 아이고요. 애와 아, 아이는 자음 위에 붙고, 오와 아오는 자음의 오른쪽에 붙는다. 음, 따라서 모음과 이중모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첫 번째는 단어의 처음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서 자음과 결합할 때 쓰이는 부호 형태이다. 모음은 모두 9개가 있으며 이들은 짧은 모음과 긴 모음으로 나뉜다. 또한 4개의 이중 모음이 있으며 이중 모음은 모두 장음이다. 마지막 모음 를 제외하면 모든 모음에는 짧은 형태와 긴 형태가 그러니까 각각 존재한다.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긴 모음은 두 박자로 발음되고 짧은 모음은 한 박으로 발음된다. 또 음. 세 박자로 발음되는 매우 긴 모음들도 있다. 이중 모음은 두 박자로 발음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데바나가리 아부기다의 모음과 이중 모음 음소 체계를 살펴보자. 좋습니다. 뭐 설명을 단어로 막 썼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이제 글자 배우면 아, 그렇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음들의 형태들 보면요. 여기 보이는 것들 이제 여기 요렇게 쓰면은 자음 없이 쓸 때 요렇게 씁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쓰는 뭐 순서나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면 되는데 맨 끝에 요 선이 이 산스크리트 데바나가리에서는 모든 글자들을 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거든요. 가시적으로. 그걸 마지막에 그린다라는 거 알고 나머지 자음 쪽 쓰고 한국어처럼 모음 쪽 쓰시면 됩니다. 자음 먼저 쓰고 모음 먼저 쓰는데 뭐 거기 순서를 뭐 알려주는 데도 있는데 그냥 대강 제가 쓰는 거 보고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자 다음에 이렇게 요거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같이 읽어볼까요? 뭐 어디다 쓰면서 해보세요. 이게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읽어보시죠. 네. 하면은 소리 키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수 씨도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그래서 이게 아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긴 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까지 하나 더 해주고 이렇게 이걸 하나 더 덧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까요? 아, 아, 예, 그렇게 되고요. 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약간 S자 비슷하게 그려주고 꼬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쓰면 이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 이, 그런데 긴 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요거는 또 요거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위에다가 이렇게 갈고리를 하나 대줍니다.
그래서 이제 긴 이를 따로 이렇게 쓸 때는 모음만 쓸 때 이거 나중에 자음들과 붙으면 더 다르게 변하거든요, 형태가. 근데 이 모음들만도 외워두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이, 이, 그렇게 되고요. 우는 어떻게 되느냐? 또 삼자 좀 비슷하게 대강 거꾸로 쓰고 위에 이렇게 딱 그어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우. 우, 우, 근데 긴 우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지네 멋대로 여기에다 요거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우. 우, 우, 그러고 요 놈들을 우리가 보면 자음과 붙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약간 다른 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여간 이렇게 하고 이게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이게 조금씩 뭐 그 타이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걸 뭐 저도 자 요것만 따로 쓰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읽기만 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 라리루레로 할 때 한국어 리을을 살짝 그 부딪히는 그게 원래 리을이나 이게 반자음 그러니까 반모음으로 인식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읽어볼까요? 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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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요게 하나가 아니고 요거 이걸 제가 너무 크게 했는데 요거를 하나 더 달아주면 길게 발음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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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읽어주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M자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살짝 돼지꼬리 따져주면 이제 R 대신에 L 발음으로 해서 혀를 좀 안 튀기게 발음해 주는 겁니다. 얘 읽어볼까요? 리. 리, 리, 네, 그런 식으로 리, 모음이 가장 기본 모음이 나눠집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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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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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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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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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 리, 네, 그렇게 기본 모음들, 아이우에오에 해당하는 것들과 비슷한 게 이렇게 산스크리트어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산스크리트어에는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두 긴 소리로 소리 카운팅을 할 때 길게 인식을 한다 이고 근데 그중에 구나가 있고 브리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구나나 쌈디나 브리디 같은 거는 이 발음이 연음됐을 때 나오는 규칙들입니다. 발음이 긴 모음화가 되는 규칙입니다. 구나나 브리디는. 그래서 그 장모음화 시킬 때 뭐 규칙인데 그거 이 뒤에 나오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보면요. 아에다가 이를 붙여서 애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중모음이라고 발음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모음이랑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결국 그 소리로만 계속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요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중모음이잖아요. 와는 길게 발음하면 아로만 발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중모음이라고 할 때 다른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고 그 것이 뭐냐? 애 길게 하면 계속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아와 이가 합쳐져서 왔다라는 개념으로 이중모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말하는 이중모음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 쓰는 거 한번 보죠. 애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써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애. 에, 에, 얘는 애초에 그러니까 장모음이니까 따로 짧은 모음, 긴 모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아까 아 있었잖아요. 아 옆에다가 따로 줄을 하나 거주면 긴 아가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요걸 요렇게 딱 달아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 오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오. 오, 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애 위에다가 또 하나 위에 꼬다리를 달아주면은 읽어볼까요? 아이, 아이, 아이가 되고요. 요 오에다가 꼬다리를 달아주면 아우. 아우, 아우,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요 애랑 요게 아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게 한국어도 아에다가 이를 달아주면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됐든 아이가 됐든 같은 곳에서 온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도 이제 뭐 오와 아우가 같은 쪽에서 그 발음 변화가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도 똑같은 곳에서 꼬다리를 하나 다 달아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써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익숙해지는 건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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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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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참고로 우, 이게 교재용이라서 제가 글씨 폰트를 좀 작게 9포인트 이런 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이미 노안이 좀 있어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교재를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크게 인쇄를 하든 아니면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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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니, 그리고 리, 에, 오, 에, 에, 오, 오, 아이, 아우. 아이, 아이, 아우. 아오. 이 모음들 이것만 쓰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모음이 이렇게 한국어는 모음만 쓸 때 그냥 앞에 이응만 붙이면 됐잖아요. 근데 이 데바나카리는 모음만 쓸 때 형태랑 요 놈들 자음과 붙였을 때가 형태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거지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모음이 오히려 모음만 쓰는 걸 저도 되게 늦게까지 좀 못 외웠어요. 이 모음만 쓰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여간 알아두시고 차차 까먹을 때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요까지 봤으면 일단 기본 모음들을 봤고요. 표 같은 게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있거든요. 요런 표 같은 것을 인터넷에도 있고 하니까 요걸 인쇄해서 잘라도 되고 하니까 항상 공부할 때 어디다 붙여놓고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박주 씨 또 읽어볼까요? 산스크리트어의 자음 음소 문자는 발음 위치에 따라, 즉 성대에서부터 입술까지의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잠깐 멈추면요. 음소문자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소리 뭉탱이가 되기 위해선 자음과 모음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음만 따로 소리의 가치를 말을 한다든지 모음만 따로 소리의 가치를 말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소를 하나의 여기 문자로 표기가 됐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기억이나 아나 그것들만 있는 것들을 음소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음이라는 놈은 모음과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자음과 모음이 우리가 그냥 느낌학적으로 알잖아요. 아야, 오유는 모음이고 자음은 뭐. 그런데 자음과 모음을 정의해 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못하거든요. 자음과 모음의 차이는 뭐냐면 모음은요. 소리가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여서 계속해서 1초 이상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아, 오. 그런데 자음이라는 놈은 성대에서부터 나온 소리를 입술로 막든 이빨로 막든 뭐 잇몸으로 막든 혀로 막든 막아서 부딪혀서 방해돼서 나오는 소리가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은 1초 이상 발음을 못하죠. 가를 길게 발음해 보세요라고 하면 가라고 해서 아를 길게 발음하지 기억을 길게 발음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혀가 부딪히냐, 혀와 이빨이 부딪히냐, 입술이 부딪히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한자로 해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영구계음, 구계음, 건설음, 치음, 순음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이게 어떤 단어인지 한자까지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박주 씨 이어서 5가지 범주 읽어볼까요? 첫 번째 범주는 입천장 뒤쪽의 연한 부분에서 발음되는 자음으로 이를 연구개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까, 카, 가, 나, 하 요런 하나 가 하면은 빠라고 하는 입술보다 훨씬 뒤쪽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를 연구개, 구개에서부터 좀 더 연한 쪽에 있다라고 해서 연구개라고 하고 이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여기를 보면 깐짜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네요. 뭐 여간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범주는 입천장에서 발음되는 자음으로 구개음이라 예, 한다. 이게 어디냐면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짜, 차, 자, 자, 냐, 야, 샤. 그러니까 이제 짜 발음할 때 그 혀 중간 부분이 위쪽이랑 붙잖아요. 그쪽을 구개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위험하지. 범주는 혀끝을 뒤로 말아 입천장의 가장 높은 부분에 닿게 하여 발음하는 자음으로 건설음이라 한다. 그냥 건설이 혀를 말 건자에 혀 설자를 써서 혀만솔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여기 이거 나중에 다 직접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가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무르슈파냐라고 돼 있는 무르슈파냐. 여간 그렇게 되는데 혀가 말려서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이상하게 영어 배울 때 알 발음할 때 알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혀를 말아서 나오는 소리로 여기 나오는 따, 타, 라, 다, 나, 라, 차, 차.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놈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네 번째 범주는 치아 부근에서 발음되는 자음으로 치음이라 하며 마지막 좋습니다. 그 치음은 그래서 따나 싸 발음해 보면 혀 끝으로 이빨 뿌리를 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따, 타, 나, 다, 나, 라, 싸. 요 발음들이 치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범주는 입술로 발음되는 자음으로 순음이라 한다. 그 입술 순자를 쓰는 거죠. 그럼 입술 두 개 부딪혀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빠, 파, 마, 파, 마, 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럴 때 마, 바, 빠, 파 하면 글자적으로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네들도 뭐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비슷하지가 않잖아요. 각각 카 하면 다 똑같잖아요. 형태가 그냥 횟수는 몇 개만 더 채워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사실은 좀더 데바나가리보다는 배우기 쉬운 글자인데 서양인들 기준으로는 한글이나 데바나가리나 다 지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익숙해질 때까지 써보시면 돼. 이 나름 언젠가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비속어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아주 힘든 문자다. 그런데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써보도록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음을 카테고리를 어디에서 발음되냐에 따라서 영국의 국의 건설음, 치음, 순음인데 뭐 이름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발음해 보면 됩니다. 그냥 이게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론적으로 요거를 나눈 거고 그냥 이 표대로 자기가 발음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박주희 씨. 각 범주는 7개의 음소 문자를 포함하는데 5개의 폐쇄음, 하나의 반모음, 하나의 치찰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처음 5폐쇄음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비기식과 기식 무성음이 각각 하나씩 총 2개, 그리고 비기식과 기식의 비음 유성음이 각각 하나씩 총 3개이다. 음. 반모음은 모두 유성음이며 치찰음은 무성음이다. 이제 다음의 도식을 살펴보자.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데바나가리 아부기다의 각 자음 음소 문자는 언제나 모음 R을 수반하여 발음된다는 점이다. 이제 산스크리트 자음 음소 문자의 분류표를 살펴보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류표 자음만 볼 텐데 그냥 같이 따라 읽으면 됩니다. 따라 읽으면서 쓰는 것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노트 같은 데 써보시면 무성 비기식, 무성 기식, 유성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읽고 궁금할 때 읽어보시고 그냥 발음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발음을 하는데 그럼 발음이 내 발음이 정말 제일 정확할까 하면 당연히 모르죠. 저도. 왜냐면 이게 몇천 년 전의 언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인도 사람들이 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뭐 발음과 비슷하면 좋겠지만 결국 거의 모든 외국어의 발음이라는 건요. 어떤 모음이 붙던 어떤 자음이 붙던 똑같은 음소 가치로 자기가 구분해서 발음할 줄 알면은 조금 발음이 달라도 다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대부분 외국어를 할 때 발음을 못 한다라는 거는 이게 아가 붙을 땐 까로 하는데 오가 붙을 땐 코로 발음하고 이러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디에서 음가가 소리 나는지를 인식하고 발음을 자기 나름 분류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다르게 입력이 될 수 있게만 하면은 어차피 산스크리트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읽기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고민하면서 뭐 어떤 발음이 인도 사람이 하는 최고의 발음이야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 안에서 구분되게 발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까 부분 그 거기에서 소리 나는 것들 거기를 좀 더 약하게 터트리든 세게 터트리든 공기를 더 넣어서 터트리든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자음이 공기를 막는 부분이 똑같다라는 걸 인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S를 거꾸로 하고 요걸 쓰고 이 위에 여기 둘 다 안 부딪히게 해서 요렇게 쓰면은 읽어보죠. 까, 까,
까, 까, 기본적으로 모음 아가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긴 까가 해주고 싶으면 아까 요런 거 하나 붙이면 이거 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음과 합쳐지는 건 다음에 볼 겁니다. 저희 일단 이거 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얘는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해서 대강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도 하나 써주고 동그라미를 바로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까 대신에 H가 좀 더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국어로 요건 까 해주고 요건 카 해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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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쉽죠? 까, 카. 다만 이 쓰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렇게 올려주고 요렇게 써줘서 요렇게 하면은 읽어보자. 가. 까, 까, 이거는 까, 한국어로는 좀 구분이 안 되는데 가를 좀 더 영어식 가 하는 것처럼 좀 더 음매하듯이 부드럽게 가 이런 가,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까, 근데 한국어 가에 가깝게 한국어 가 이러면은 외국 애들은 K로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가깝게 발음해주면 얘는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거 비슷한 글자가 많아서 주의해야 되는데 이걸 내리고 여기를 딱 완전히 붙여줘야 돼요. 이러면 읽어볼까요? 가. 가, 까, 근데 저는 그냥 까카가 가 이렇게 발음하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 애들은 요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까 크하 가 그하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구분이 되게끔 정확히 발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S자 이상하게 그리고 점 하나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 요거도 다시 할까요? 요렇게 해서 S자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에서 요렇게 되면 이라는 모음이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해서 처음에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이렇게 S를 하고 또 점 없는 게 또 있거든요. 점을 꼭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까 발음하는 쪽에서 나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한국어에 없는 자음에서 그냥 까 할 때 이게 딱 그 부딪히는 부분에서 나, 나, 한국어 나, 나가 아니어서 근데 사실 내가 나, 가로 나, 나중에 다 해도 나, 얘네들이 어떤 자음과 분야에 따라서 이 같은 나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요 발음 안 된다고 슬퍼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강 하세요. 그냥 까, 카, 가, 가, 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까, 카, 나.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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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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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같은 곳에서 오는 걸로 그냥 한국어로 누구나 할 수 있죠. 아, 하는 하, 하, 어떻게 쓰냐면요. 이 필기랑 실제 쓰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다시 동그라미를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면은 좀 너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가 됩니다. 좀 너무 못 썼는데 이게 제가 펜이 아니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하가 되고요. 그다음 얘는 비사르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자음으로 보는 것보다 얘는 일부러 여기 놓은 건데 이런 걸 예를 들면 까 다음에 이렇게 점을 두 개 찍어줘요. 요걸 비사르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까 까, 이렇게 끝에 까, 이상한 받침으로 나온 카, 까, 까, 뭐 그런 까, 식으로 예를 들면 그 아까 말한 인도 네 계급 중에 그 석가모니가 속했던 그 크샤트리아 전사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는 크샤트리아가 아니고 크샤트리야 크샤트리야 샤트리야,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한 시간을 해서 여기까지 9개음에서 여기까지 보고 자음 모음 본 거가 오늘의 수업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만 쓰면서 읽어볼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 써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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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를 여기에서 선 하나 더 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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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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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 이렇게 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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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거는 저도 이거 쓰는 순서를 잘 몰라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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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더 주면 요것도 해줘야죠. 리, 리, 그다음 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하면 라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도 요걸 요렇게 딱 꼬리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리, 요거 드리고 그다음 에 에, 에, 엔, 요걸 달아주면 아이 아이, 그다음 이 아에다가 그냥 요것만 하면 긴 아가 되는데 여기 요거까지 달아주면 오 오, 하나 더 달아주면 아우 아우, 요렇게 모음들 그림 심심할 때 그려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 우리가 배운 거 요거 배워보죠. 까 가, 이렇게 까 대강 그리세요. 그다음 카 카, 가, 쓰면 됩니다. 그다음 가 가, 그다음 가 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요 중요한 게 밑에 딴 놈들 보면 알겠지만 딱 얘는 붙여줘야 됩니다. 그다음 나 나, 근데 이 발음이 정확히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구분하면 됩니다. 그다음 하,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싸르가는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점을 두 개 붙이면 뭐 그런 식으로 하, 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자음들과 요 자음들이 뭔가 결합될 때 어떤 발음이 되는지를 저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이 참고로 산스크리트어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업을 열게 됐던 거고 그거 말고 그럼 이 산스크리트어 언제쯤 문법 다 배울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독일어 그 무료로 똑같이 한 시간씩 했을 때 그 박질 씨가 참여한 게 딱 그 교재 한 권 보면 문법을 다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죠. 그죠? 박수 씨 1년 정도 딱 걸렸는데 산스크리트어는 똑같은 속도로 하면 한 3, 4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법이 아까 말을 했듯이 히라버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 피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오히려 왜냐면 근데 그게 그러면 어렵냐라고 하면 조금의 희망찬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수많은 인도 유럽어의 영향 속에서 한국어는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도 그 인도 유럽어가 바로 우리가 옛날 불교를 통해서 온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아니면 영어, 불어, 독어 등등이 근대화의 물결 안에서도 끊임없이 유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적인 언어 구조를 이해를 하지 않고는 저희가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의 짬뽕처럼 섞인 이제 그 인도 유럽어의 근본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영어나 이런 것들은 문법이 다 망가지고 변화되고 이러면서 되게 단순화돼 보이지만 그만큼 불규칙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라틴어나 히라버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훨씬 더 정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직 기록돼서 인간이 쉽게 까먹어도 되던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온전하게 기록으로 진리를 구술로서 온전하게 그냥 이야기꾼이 보따리 하듯이 춘향전의 버전이 여러 개 있는 게 우린 구술 전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부파불교가 있고 그런 게 있는 다음에 보면은 지금까지도 여러 언어로 그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게 번역을 해보면 95% 이상이 텍스트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 문법적인 아주 정교한 체계의 힘이 뭐 발음의 법칙이나 라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슐록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힘입어서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 그 코드에 맞춰서 전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록을 할 때 오히려 잘못된 기록들이 생겨나거든요. 옛날 타이피스트나 이런 역사들 보면 일부러 글자에 따라서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자음 하나 더 덧대서 쓴다든지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옛날 구술 전승으로 있을 때 어떤 그 지혜를 담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문법적인 정교함이 상당히 특징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전 언어를 이해하면 저희가 영어를 포함 현대 인도 유럽어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영어에서 우드 라이크 할 때 우드는 그거 위례 과거 시제가 아니고 모드로 봐야 돼 뭐 이딴 말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왜 모드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 모드가 서법이라는 건데 서법이 실제로 따로 존재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현대 영어나 불어나 등등에서 예를 들면 영어도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수동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수동태 대체 표현이지. 그러니까 원래 태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등등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모두가 배웠던 서양어의 어떤 본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산스크리트어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배우는 석사 과정에서는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일주일에 12시간 배우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2시간씩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애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다만 저는 이제 여러 언어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공생이 아니어도 슬쩍 놀자 먹기로 하면서 해도 그들보다는 좀 빨리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건 제가 다른 언어들을 배웠기 때문이고 아예 베이스 없는 라틴어나 히라보를 안 한 애들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배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그렇게 12시간씩 일주일에 해서 2년을 해야지 이 책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베이스가 언어적 베이스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전혀 빨리 끝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 12시간 중에 이런 인도 유럽어 전반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하루에 3시간 하는데 한 제가 봤을 때 실제 수업 시간은 한 1시간 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다른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한 농담마저도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만 딱 그 공식만 알려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 몸에 녹아도는 시간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독일어 문법을 1년 했다고 이게 독어 잘하게 돼?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불어 독어 이런 걸 하지만 불어를 하고 내가 정말 이 언어가 편해졌다라는 기준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텐데 뭐 그게 뭐 남들이 말하는 C1, C2 따는 게 잘하는 거냐라고 하면 전 참고로 불어나 독어나 다 스페인어마저도 모든 언어를 제일 오래 걸린 불어가 1년 만에 C2를 땄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어학을 해보신 분들은 결코 느린 수준이 아닌 걸 알 겁니다. 참고로 스페인어는 한 4달 정도 만에 C1을 따고 그러긴 했지만요. 근데 여간 그렇게 해도 불어를 모든 시험을 다 합격하고도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불어가 나의 안에 좀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박주 씨는 지금 꼴랑 석사도 못 들어가면서 요새 너무 그 건방져지고 있어서 언젠가 그 철퇴를 내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창 멀었습니다. 그 인도 유럽어를 자기 몸에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듣고 제가 조금 이 수업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아무리 자기가 멋진 계획을 세워도 3분의 1 감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한 달마다 학습 인원의 3분의 1씩 사라집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는데, 뭐, 강사의 얼굴이 못생겨서 사라질 수도 있고, 어려워서 사라질 수도 있고, 바빠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 신청자들의 이유를 보면은 생각보다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는 또 다른 운동과 다르게 각자 나 운동하러가 이러지 않고 멋들어지게 이제 저는 수련을 합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삶과 함께 꾸준히 하시는 뭐 비웃는 게 아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거에 특화된 분들이 많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22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이것을 같이 공부를 해 가는 분들이 10명만 남아도 어마어마한 그 성공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공부를 천천히 이어가면서 서로 간의 우정도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요.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의 소개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제 이야기는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 앞으로 교재나 학습이나 뭐 등등 아니면 오늘 한 것 등 뭐 모든 거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 네, 그 김정님 손만 들면 제가 이 화면이 적어서 그냥 곧장 말을 해주세요. 김정님 아, 말씀. 네. 제가 그 요새 듀오링고로 네. 그 데바나가리를 복습을 하고 있는데 훌륭합니다. 네, 네, 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참고를 그냥 100%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다른 건지 음.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아,
그 듀오링고에서 저는 일단 모르는 게 그게 데바나가리를 선택만이 되나요? 아니면 힌디어를 선택한 건가요? 그게 언어를 힌디어를 선택하니까 예, 데바나가리부터 이제 그죠, 그죠. 나가는 거죠. 근데 아, 이제 복잡한 발음들이 오히려 더 명쾌하게 음, 들리고 들으면서 음, 문자를 보니까 조금 더 음, 음, 음.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뭐 100% 그대로 이제 따라가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차이점은 있다는 거를 알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 뭐 그냥 네. 따라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데바나가리를 쓰는 언어 중에 제일 발음이 복잡한 체계가 더 이전어인 산스크리트어고, 그게 다 간편화되면서 이제 네팔어나 그 인도어도 그 힌디어도 데바나가리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 발음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스크리트어에서 더 복합 자음이나 복합 모음이나 등등을 더 많이 쓰는 게 더 간략화된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배운다고 뭐 산스크리트의 모든 발음을 다 하게 되지는 않지만 뭐 그걸 심심할 때 보셔도 되고 뭐 모든 공부는 저도 그렇지만 틀리는 걸 전제해서 배우면 됩니다. 틀린 거를 다만 그 틀린 거 한 번 어설프게 배우고 이게 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 파이를 저는 3.14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진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떤 건방진 반유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어릴 때 2차 성징이 빠른 애들이죠. 근데 걔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 걔가 내 앞에서 파이는 내가 3.14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뭐 3.141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아이 네가 뭘 알아 하면서 3.14가 맞아 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를 울렸던 기억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반유아님. 지금 이걸 볼 일은 없겠지만 여간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틀린 걸 배워도 결국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틀린 상태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이 보스토크라는 쓰잘데없는 그 사진 잡지를 만드는 친구가 이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름 뭐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진 평론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그 말이 저도 기억에 남는데 누가 사진기 뭐 고르면 좋냐고 가끔 질문을 한대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자기 눈에 보일 때 제일 이뻐 보이는 거 고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그 애정을 갖고 붙어 있으면은 틀린 건 얼마든지 고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뭐 아까 AI가 좀 정확도가 낮다고 했지만 뭐든 그리고 한국어로 네이버 찾아봤자 너무 다 주먹구구에 틀린 게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찾아볼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다 찾아보면서 해보세요. 뭐 그러다 보면 조금씩 그래도 더 알게 되니까요. 듀오링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물었던 것처럼 산스크리트어가 아니고 데바나가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의 발음만을 따로 알려주는 앱은 있지 않고 아마 거기에서도 힌디어의 일부나 네팔어의 음. 일부로서 데바나가리 문자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좀 한계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 김지영 씨나 몇몇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8주 동안 데바나가리를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고는 이걸 이제 이번에는 8주 동안 이 데바나가리만 주구장창하면서 단어 심심할 때 읽어보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잡담이 많습니다. 그 옹긴가드린 그 데바나가리 8강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남는 시간에 보시면은 조금 더 데바나가리가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듭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하시죠. 그, 아까 아부기다 이제 그뭐 개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네, 문자 체계의 종류의 하나로서 아부기다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음, 최근에 그 알파벳이라는 그거를 다시 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일이 있어서 네, 봤는데, 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파벳, 뭐 문자 이렇게만 그렇게 그냥 생각하다가 이제 이게 좀 찾아보니까 뭐 엄청 엄밀하게 언어학적인 맥락에서는 그런 뭐 음소 문자 체계 뭐 이렇게 좁혀서 이해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알파벳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문자 체계 중에서도
뭐 음소 문자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네, 건지. 그렇긴 한데 그 언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은 원래 히라보에 알파와 베타가 붙어서 A, B, C 말해보자라고 해서 알파벳이라고 말을 한 거고. 근데 원래 알파벳이 그냥 음소 문자냐라고 하면 언어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음소 문자 체계로 확립이 됐을 텐데, 왜냐면 A랑 B랑 다 자음 모음을 다 따로따로 나누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는 그 A가 이제 소 대가리 그리고 뭐 그런 상형 문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곳에서 발전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언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런 음소 문자가 있으면은 한국어는 뭐 그런 게 합쳐진 뭐 정확한 이름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복합 음절 문자로 보고 아니면 한자나 이런 거 문자로는 뭐 그러니까 음절 단위로 끊어서 쓰지만 한자는 이제 다 각 하나하나의 그 글자가 하나의 세계를 나타내면서 뜻과 형상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로 본다든지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런 걸 뭐 구체적으로 다 모든 문자 체계를 알고 있지는 않는데 뭐 대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천천히 질문해 주시죠. 없나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맛배기 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가, 이 애초에 수업이 제가 뭐, 어, 빨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몇 명을 남기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만 운동이랑 다르게 운동은 꾸준히 해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동은 그래도 꾸준히 하다가 뭐 감기가 걸리든 몸이 아프면 한 주나 한 달 쉬고 다시 해도 뭐 아예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몸을 뭐 계속 쓰면 되니까. 그런데 외국어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쉰다고 수업을 안 듣고 녹음본을 안 듣고 오면은 이어서 나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녹음본을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다 그 올려가지고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이 단체 메일로 이따가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냥 한 주 쉬고 온다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몸이 안 좋거나 일정이 있어서 못 오면은 꼭 녹음본을 보고 오는 정도의 열의가 없으면 그래서 오히려 몸으로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자기가 조금 더 그런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꾸준히 학습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각자 좋아하는 걸로 뭐 지금 김지영님처럼 듀오링고를 해도 되고 뭐 요가를 좋아한다, 뭐 불교를 좋아한다 하면 반야심경 어디 그 대바나가리로 쓴 거 뭐 이런 거 뭐 필사도 해보고 뭐 각자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몸에 붙여보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면은 요 정도로 하고 제가 오늘 이 녹음한 거를 포함해서 후원자분들께만 이제 제공을 하는 비공개 다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다 메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메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요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